오늘 명화슈퍼 놀이기지의 고길희님을 모셨습니다. 가장 먼저 명화슈퍼 놀이기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확하게는 놀이기지 명화슈퍼입니다. 아, 맞네요. 네. 놀이기지 명화슈퍼는 어린이들과 놀 일을 만드는 놀이기획자의 작업실입니다. 여기서 하는 작업은 아이들과 놀 일을 기획하고 또 밖에 나가서 진행하고 그리고 놀면서 필요한 놀잇감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일. 그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놀이 기획자라고 하면은 이제 고기리님, 줄여서 고기님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님의 사무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놀이기지의 설명 글을 보면은 누구든지 놀고 싶은 어린이는 명화슈퍼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하고 있을 때 어린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 놀고 싶어요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같이 노는 건가요? 네, 같이 놉니다. 오.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평소에 누구든지 놀고 싶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같이 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나요? 정말로 찾아서 온 경우는 한 번, 두 번 정도?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고 들어왔다가 아, 이런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누고 간 경우도 있고 잠깐 놀다 가라? 네, 잠깐 놀다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여름에 여기 앞에 유명한 식당에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을 먹으러 왔다가 차를 이 근처에 주차를 하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제가 요 앞에서 이렇게 뭔가 물을 틀면서 이렇게 더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하는 곳이지 해서 이런 곳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물놀이를 하고 놀았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놀이기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죠? 이제 4달 조금 지났네요. 그 4달 안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바다에서 노는 여름 바다기지도 있었고, 네. 또 제주의 그 탑동 광장, 그 큰 광장에서 노는 자유롭게 뛰어놀기지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제비찾기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어린이로서는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구경도 가고 참여도 했었는데 네. 고기 생각에 좀 여태까지 했던 프로그램 중 놀이기지를 잘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몇 개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예,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 아이들을 만난 것 같아요. 놀이기지 명화슈퍼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느 날 갑자기지. 예. 네네. 놀이는 어느 날 갑자기지. 이런 좀 그런 뭐 말놀이 같은 거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비를 맞고 놀자. 시민복지타운에 있는 모래놀이터. 여기에 가서 놀면은 좋겠다. 비가 오니까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더 마음대로 신나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하고 같이 놀 사람 모이자. 이렇게 해서 비 오는 날. 그때가 6월이었는데 적당히 이제 날도 무더워지고 이럴 때니까 비를 맞고 놀아도 좋겠다. 그래서 그때 삽 들고 가서 모래 파고 구덩이 파고 거기에 물 채워서 첨벙첨벙 하고 비가 갑자기 또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농구 코트 그 바닥에서 아주 슬라이딩을 하면서 멋지게 놀았었죠. 그때 그 프로그램이 좀 첫 번째로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가을의 비밀 놀이기지 중에 이제 가을의 비밀 놀이기지를 3번 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월라봉 근린공원에서 했고 두 번째는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세 번째는 젊을 자연휴양림이었는데 마지막 젊을 자연휴양림에서 놀 때도 기억에 남아요. 이날도 비가 왔어요. 뭔가 네. 비가 와야 재밌는 건가요? 아니요, 이날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비 예보도 아주 조금이어서 그러면 잠깐 맞고 뭐 비 피했다가 놀고 이러면 될 줄 알고 한번 비를 맞고 놀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놀고 또 너무 세면 좀 피하고 놀고 그러자 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갔는데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아주 빗속에서 놀았는데 이때도 그 넓은 젊을 자연휴양림 숲속에 아무도 없고 우리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뭐 뛰어다니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그 숲속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노는 그 풍경이 너무 좀 아름다웠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근데 보통 아이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나요? 저희가 모집을 할 때도 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네. 너무 많지도 또 그리고 너무 적지도 않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서로 이름을 좀 불러줄 수 있는 정도의 네. 너무 많으면 사실 이름을 몇 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헤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정해진 시간 안에 놀다가 또 헤어져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대도 꽤 다양하지 않나요? 그냥 놀 수 있는 어린이는 사실 누구나 다 환영하고 네. 있습니다. 어른이어도 어린이처럼 놀 수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네, 어른처럼 놀아도 돼요. 아, 어른처럼 놀아도 네. 되고? 너무 좋네요. 네. 그 놀이기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고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짚고 가고 싶었거든요. 고기가 지금 놀이기획자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고기의 커리어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첫 직장이 뭐였고 그때 어떤 일을 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저는 2010년 아주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건 2010년부터인데 그때 고무신학교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네, 고무신학교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똑같이 하는 곳이었어요. 아이들과 놀 일을 만들고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고 또 안에서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저에게는 스승이자 또 선배이자 동료이기도 한 고무신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 사람 이름이 고무신? 네, 건가요? 고무신이에요. 네. 그 고무신을 만나면서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너무 그 고무신이 좋았어요. 아이들과 놀고 있는 고무신이. 그리고 아이들과 놀 일을 만드는, 준비하는 그 고무신의 모습이 정말 좋아 보여서 나도 이 일을 해야겠다. 그때 고무신이 보여줬던 모습 중에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뭔가 나무로 뭔가를 계속 만들었어요. 아이들하고 나무로 놀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때 뭐 제가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참 편안하고 좋아 보여서 저도 처음에 가서는 그 나무를 가지고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무를 가지고 논다는 게 진짜 큰 나무 아니면 목공 건가요? 그런 뭐 목공이나 그런 수준보다는 네. 그냥 작은 것들을 놀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목재로 뭔가 네, 놀잇감을 네. 만드는 거구나. 네, 네.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사실 그게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끌리더라고요. 그게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고무신이 하는 일이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제로 나가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갖고 있는 관점이나 태도는 다 고무신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무신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전국 각지를 지금은 아마 연평도에 가 계실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네. 그럼 그때 고무신 학교에 몇 년 정도 계셨나요? 한 3년 정도를 있었어요. 네, 3년 정도. 평소에는 이제 학교나 도서관, 아동센터 이런 곳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옆에서 보조하기도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한두 꼭지 정도를 맡아서 하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큰 버스 타고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놀았어요. 뭐 역사적인 장소를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방학 때 되면은 그 산골 모둠살이라 그래서 한 30-40명 정도가 한 3박 4일씩 같이 지내는 산골 캠프도 했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2010년에 일하기 전부터 방학 때 그 일을 뭐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 모습들을 이제 계속 봐왔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고무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지금 놀이기지처럼 좀 나이대가 다양한 아이들인가요?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그러니까 저는 제 커리어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만나는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밑으로만 만나는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만나는. 그러면 고무신학교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일을 배웠는데 첫 해는 너무 재밌었고 이제 둘째에는 뭔가를 저한테 이제 맡기는데 너 해봐.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 해보고 흉내내 봤는데 그게 아직 제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막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 2년차 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한 3년차가 되니까 이제 조금 나아진 거죠. 뭔가 어깨에 좀 힘도 좀 들어가고 자신감도 붙고 3년을 하니까 이제 뭔가 조금 내 것처럼 할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독립을 해야겠다. 자립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시작을 했고 당시에 한 1년 정도 외국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외국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작은 옥탑방을 얻어서 그곳을 아지트 삼아서 이런 놀 일들을 만들고 또 준비하고 아이들 만나고 이렇게 이제 이어왔어요. 지금 이제 놀이기지 명화슈퍼인데 그때도 계속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골목놀이 연구소. 네. 골목놀이 연구소. 고을목이요? 네. 예, 골목을 그렇게 이제 바꿔서. 그리고 연구소가 좀 별로네? 이거, 연구도 거창한 연구도 안 하는데, 이거 괜히 이름만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디 가서 괜히 좀 얘기할 때 되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학자 같은 느낌이 네, 그래서, 예. 그러면, 놀이 더하기 아이들, 이런 식으로 또 바꾸고, 이렇게 계속 변천사가 좀 있습니다. 놀이기지까지 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있었네요. 네. 어쨌든 그 옥탑을 이제 아지트 삼아서 살고 있던 동네에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서히 동네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 또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제 이런 곳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스스로 제 색깔을 띠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놀이 기획자로서의 성장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뭔가 기술의 발전인지 기획력에 뭔가 있어서의 성장인지 자신감에 뭔가 붙는 건지 그러니까 처음 고무신학교에서 배울 때와 또 시간이 흘러서 성장했을 때의 고기의 놀이를 다루는 태도와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질문이 뭐랄까요? 저한테 딱 꽂히는 질문인데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기술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런 놀이가 있구나. 저런 놀잇감이 있구나. 이거 그러면 저 놀잇감 여기 가서 이때 한번 써야지. 이 프로그램에다 넣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술보다 태도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놀 일을 하는 건데 같이 노는 건데 그러면 결국 아이들을 마주보든 바라보든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태도의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구나.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나 내가 이 놀이를 알고 있고 내가 이 놀잇감을 만들고 쓰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봐봐. 근데 사실 그거 나중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물론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를 그냥 쭉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가 이런 건 준비해 왔는데 하고 싶으면 얘기해. 같이 하고 싶으면 내가 그때 알려줄게. 좀 그런 관점, 그런 태도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과의 뭔가 관계 맺기 방식이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네요. 어쨌든 이게 제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봐도 괜찮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짜여진 데에 들어가면 그 짜여진 방식대로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 나는 같이 놀고 싶어서 왔으니까 뭘 하고 놀아도 괜찮아.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울타리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두고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놀잇감, 놀이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 아이에게 그냥 징검도로 같은 거죠. 밟아도 되고 한 칸 건너뛰어도 되고 그렇게 접근하게 되어 갔어요. 시간이 쌓이면서는.
제가 놀이기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느낀 게 모집 글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노는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놀 거다는 대충 알겠는데 네. 비 오는 날에 농구장에서 슬라이딩을 할 거다 아니면은 뭐 썰매 타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서 노는데 되게 즉흥적으로 노는 느낌이 들었고 또 마치 내가 선택해서 노는 것 같은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너무 자유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30분 썰매 탔으니까 30분 이제 삽질하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말 자체가 말 그대로 먼저 그램 어떠한 이 그림을 그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이 프로그램으로서는 이게 완성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들 만날 때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가서 인사하고 나누고 그림책을 읽으면 그림책을 읽고 아니면 뭐 어떤 놀이를 하면 놀이를 진행하고 그 다음 놀잇감 만들고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면 아이들은 잘 따라 해줘요. 네, 잘 놀아줘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안녕히 계세요. 네, 재밌었습니다.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이나 느낌은 그냥 아이들이 이 시간에 참여해 줬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니까 프로그램이라는 말 자체가 안 쓰고 싶어지는 말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네. 막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서를 내야 되면 프로그램 대신에 뭐 활동 이렇게 쓴다든지 뭐 움직임 뭔가 마음의 움직임 이런 되게 좀 여백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저도 사실 머릿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흐름이나 대본은 있죠. 시놉시스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살짝씩 어긋나고, 살짝씩 또 이렇게 길을 잃고, 이래야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게 뭐, 때로는 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다른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곳에 사실은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또 숨어 있는 거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저는 선택하라면 불안하지만 숨어 있는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네, 불안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을 쓰자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네, 그때 제가 참여했을 때도 자기소개할 때 막 아이들이 오늘 뭐 하나요? 이런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들 삽질할 땐 삽질하고 썰매 타자면 썰매 타고 그 모습이 진짜 좋았어요. 네. 제가 너무 잘 놀아가지고 뭔가 제 후기를 계속 전하는 것 같은데 네. 고기가 놀이 기획자로 일한 게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냥 시작한 걸로만 하면 15년 차예요. 그럼 15년 차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좀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게 있는 것 같나요? 운입니다. 네, 운이 좋았다. 네.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났던 게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고무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부터 하고 있었던 고무신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고 근데 그 고무신이 지금도 아이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 관점과 태도를 저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무신을 만났다는 게 이제 좋은 운이죠. 네, 저에게는. 직접적으로는 그렇고 또 저도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제가 뭐 안 되거나 이럴 때는 힘들 때는 아이들이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지? 내 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뭔가 소극적이지? 재미가 없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저를 지금 단단하고 네,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났다는 거죠. 고마운 아이들을. 그리고 또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냥 지금도 여기 놀이기지 명화슈퍼에 앉아있으면
어떤 일, 무슨 일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아마 대답을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의 머릿속에서 다 아마 뭐 레크레이션으로도 생각할 거고 뭐 방과 후 교사라도 생각할 거고 그 이해되는 그걸로 아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서 제가 하는 일들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바로 곁에는 이제 아내가 있고, 예, 그리고 뭐 가족들. 아내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을 잘 알죠. 예, 잘 아니까 더더욱 그렇고, 저의 뭐 지지자이고, 가족들도 뭐 부모님도 잘 모르고, 형제들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열심히 해라. 이제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냐라고 뭔가 걱정하고 딴 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 뭐 저도 힘들거나 그랬을 때 흔들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이분 꼭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신승철 씨라는 저의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제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뭔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런 주위에 있었던 이런 또 분들이 지금까지 일을 고기와 비슷한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아니요. 그 생태 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제가 하는 이런 놀이 이야기에 흥미를 보여주시고 재미있어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서 좀 자극을 받기도 하고 힌트를 얻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 얘기도 꼭 하고 싶네요. 놀이기지에 와보면은 놀이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고기가 놀이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놀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여기 놀이기지에 와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놀이를 다루는 책들을 많이 보면서.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도 고기와 놀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철학적인 이야기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아마 고기랑 같이 밥을 먹을 땐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놀이는 교육이냐 놀이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나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 질문을 혹시 많이 받아보셨나요? 아니 많이 안 받아봤어요. 안 받고 싶은 질문.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잘 노는 게 놀이의 목적이다. 다 잘 놀고 싶어서 노는 거니까 놀기 위해서 논다. 이게 제가 가진 어떻게 보면은 모토 같은 뭘 배우기 위해서 놀거나 뭘 하기 위해서 놀거나 놀아서 뭘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놀기 위해서 논다. 잘 놀기 위해서 논다. 그게 저는 오히려 놀이의 목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놀이를 생각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잘 못하겠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좀 잘 논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아이들이냐에 따라 우리가 달리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좀 더 쉽게 이렇게 가면 좀 큰 아이들 한 15세 이상 그 정도 되는 청소년쯤 되면 좀 더 다르게 놀이를 생각할 것 같고 놀고 싶어 이러면 공부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업으로부터 조금 쉬고 싶어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한 12, 13세 정도 놀고 싶어 라고 하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더 이제 밑으로 가면 7, 8, 9세 정도 된다 치면 놀고 싶어 그러면 막 뛰어노는 것들 실제로 뭐 이건 아이들한테 이렇게 앉아서 책 읽는 것도 노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노는 거예요. 움직여야 노는 거죠. 이런 대답을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몸의 움직임이 격렬한 쪽을 원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연령대로 제가 그냥 뚝뚝 나눠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걸 더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싶어 하냐, 어떤 걸 재미있어 하냐, 그거는 딱 이렇다, 대체로 이렇다, 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고기가 아이들이 고기에게 줬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 고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처음에는 이게 진짜 일을 막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 딱 준비해 가면 재밌어 할 거야. 됐다 이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예.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또 똑같은 거를 또 다른 데서 비슷한 거를 다른 곳에 다른 아이들과 했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복잡하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걸 가져갈 때 제가 이걸 준비해 갈 때 허술했던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 그러면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누구일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될지, 그리고 그 도서관은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죠. 또 그냥 뭐 바깥에서 외부에서 하는 그런 야외 활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아이들이 올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잘 참여해주고 또 잘 놀아주고 덜 놀아주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다 사실상 배움을 주는 거죠. 예. 아,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내가 뭘 놓쳤을까. 아, 내가 이때 이걸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모토들도 있잖아요. 놀면서 배운다. 사실 저도 놀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놀면서. 고기는 진짜 아이들과 놀면서 배웠네요. 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아이들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정말 잘 놀면 사실은 아이들이 저에게 또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하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막 신나게 놀고 준비해 갔던 거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갔는데 그게 너무 막 즐겁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거기서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워지면 정말 뭐 제가 준비한 거 안 됐어도 거기서 더 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오는 거니까, 느끼고 오는 거니까 큰 활력이 되죠. 제가 놀이기지의 프로그램 같이 했을 때 고기를 보면은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 같다고 해야 하나. 신나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제일 신나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까?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사람이 싹 바뀌지?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놀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뭐 비법이 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법이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쌓이고 아이들을 만나오고 그러면서 하나씩 저한테 이 몸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게 사실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을 때 뭔가 이렇게 저를 조금 더 흥분시키거나 저를 더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면 긴장하게 마련이고, 이거 내가 오늘 준비해 가는데 이거 애들이 놀까? 예를 들면 그 강다님도 그 여름 기지 처음 할 때 오셨잖아요. 우리 신흥바다에서 놀 때 제가 그 플라스틱 팔레트에다가 페트병 그 틈에다 채워가지고 요게 물에 뜰까 안 뜰까 요거를 내가 타면 가라앉을 텐데 아이들은 이걸 타면은 뜰까 안 뜰까, 이걸 타면 재밌어 할까 안 할까. 저는 일을 한 거잖아요. 준비를 다 했지만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는 놀 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놀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네. 재미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은 이제는 당황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네. 재미없는 거죠,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상처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상처가 조금 되죠.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에이.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감정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야, 나 이거 어제 밤새 만들었는데, 못 쓰겠네, 이거. 나 안 되겠다, 나 좀 쉬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이들 만나면서 그냥 아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악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냥 솔직한 마음과 기분을 표현하는 거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툭 이렇게 털어내고 또 딴 거 하고 놀면 되니까. 딴 걸 또 제가 좀 많이 준비해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짐이 점차 많아지는 것도 좀 있고.
그 참여한 아이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한 바다기지에 참여했을 때 한 아이가 저를 코수염 괴물이라고 놀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당연히 아이니까 저를 뭐 상처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지만 계속 코수염 괴물이라고 놀리고 막 도망가니까 솔직히 약간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아이들과 소통할 때 상처받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경험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고기는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과 같이 놀 때 어려움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막 다투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고기가 어떻게 중지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대응할까 싶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아주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예. 싸울 때 구경할 때도 있죠.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는 아이들이에요.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고 자주 오는 공간이에요. 어른들도 서로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뭐 1년 가깝게 같이 했어요. 관계가 이제 이렇게 서로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하고 만나서 하는데 다툼이 있고 이게 조금 격화됐어요. 그러면 옆에서 고기 얘네들 싸워 그러면 그래?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아이들이에요.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것도 막 격한 욕을 내뱉으면서. 그러면 뭔가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제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이 아이들의 어떤 뭐 연령의 차이라든지 덩치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르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건 저는 놀면서는 그런 프로그램 활동 중에는 그런 걸 정해두진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걸 그 자리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되게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저도 뭐 이런 거를 매뉴얼처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저도 사실은 지금도 배우는 거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저번에 저희가 같이 밥 먹을 때 고기가 알려줬는데 그 놀이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가장 먼저 장소부터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네.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공간, 시간,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어디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면 공간이 사실 이제 궁금하죠. 저도. 어떤 곳인가? 넓은가? 좁은가?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가? 뭐 밤인가? 낮인가? 봄인가? 여름인가? 뭐 겨울인가? 그리고 오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연령대의 아이들인가? 그리고 서로 아는 아이들이 만나는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만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공간이 가장 먼저인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의 이 놀잇감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펼칠 수 있는 놀이가 수만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여기에 이 공간에 배치시키고 이 공간을 그것들로 구성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사실은 먼저 드는 생각인 거죠. 그 고기가 주로 사용하는 놀잇감들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크게 요소로 치면 나무, 줄, 밧줄. 네. 저는 일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실제 물건들을 놀잇감으로, 놀이의 재료로, 도구로 좀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밧줄을 가지고 논다고 해도 그냥 공사장에서 쓰는 밧줄 그런 걸 그냥 쓰고 싶고, 삽을 가지고 땅을 파더라도 아동용 삽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새삽, 그러니까 진짜의 것을 아이들이 써보면서 놀면 좋겠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셨나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아이들한테 내놔보면 진짜와 가짜가 있으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진짜를 쥔다는 거죠. 잡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소름 돋는다. 네.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진짜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의 세계의 것들을 자신들의 놀이의 세계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더 흥미진진함을 위해 더 진짜 같은, 사실 뭐 놀이의 세계도 진짜지만 그 세계에 자기네들의 도구로
재료로 쓰기 위한 거죠. 아이들의 놀이 방식이나 어른들이 놀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역사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놀이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아주 뭐 이렇게 깊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큰 흐름은 그거 같아요. 놀이를 가르쳐야 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나오는 책들은 놀이 지도법, 놀이 교수법 이런 책들이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오면 구체적인 놀이 방법보다 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게 최근 한 10년 동안은 그런 놀이가 뭐 사라졌다, 놀 곳이 없어졌다 이러면서 뭐 놀이 공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책들, 그리고 놀이가 중요해지니까 이제 놀이를 인문학적으로, 놀이를 철학적으로, 놀이를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니까 그런 또 책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흐름들을 최근에는 또 놀이라고 하면은 뭔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떠오르다 보니까 고기가 다루는 놀이는 확실히 스크린으로 노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놀이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여러 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저는 스크린 플레이도 놀이다. 그러니까 게임도 놀이다.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놀이인 거죠. 친구들과 만나서, 친구들과 접속하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몸의 신체적인 움직임이 덜한 거죠. 그러나 그건 역시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놀이의 하나인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과하게 하는 것, 결국 이제 균형의 문제일 텐데. 네네. 그런데 이걸 너무 이제 과도하게 뭐 놀 데가 없어서 애들이 게임만 한다든지, 사실은 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놀이는 무엇인가? 맞네요. 네. 물론 놀 곳이 없는 것도 있죠. 그리고 뭐 게임이라는 게 사실 뭐 놀이의 성격, 놀이의 요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게임 역시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재미있는 놀이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고기가 하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소비자와 구매자가 다르다는 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노는 건 아이들이 놀지만 또 돈은 부모님이 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기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좀 궁금했어요. 맞아요. 이게 아주 독특한 구조죠. 네. 구매자와 소비자가 네, 서로 다르다는 거. 네. 공공이든 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든 저에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곳들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그 어른들에게는 우리 도서관에서 해주세요. 뭐 우리 센터에서 해주세요. 그거를 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 할 수 없었고 잘 안 됐어요. 그런 거 하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실 프로그램 기획안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할 건데 써야 하잖아요. 물론 뭐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도입 전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규격화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예 그런 포맷에 맞춰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을 많이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구매자와 소비자가 다른 것 같은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뭐냐면 마치 숙제를 내준 사람과 숙제를 검사하는 사람이 다른 것 같은 기분도 저에게는 또 있어요. 네. 저한테 이 일을 여기서 어린이들과 이런 프로그램 해주실 수 있나요? 의뢰하는 분들은 저한테 숙제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 과제를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하는 거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가면 검사를 하는 거는 마치 아이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검사 맞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지. 내준 사람이 검사, 물론 그분들도 보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검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좀 편하게 좀 눈치를 덜 보게 되는 거죠. 꼭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크게. 그리고 저는 막 직접적으로 이걸 했더니 여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아이들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혹시 아이들 사이에서도 입소문 마케팅이 있나요? 뭔가 아이들 사이에서 고기랑 놀면 재밌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다거나. 뭐 지금은 제가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처음에 동네에다가 제 아지트를 만들고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제 가까운 아이들을 만날 때 관계가 이제 깊어지니까 예를 들면은 방학 때 1박 2일을 해요. 그런데 이 1박 2일을 하려면 8살이 되어야 해요. 1학년부터 가능한데 동생들 있잖아요. 6살, 7살 동생들이 울어요. 꼭 뭐 제가 아니어도 그럴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거니까 뭐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말로 저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 했고 그 아이들 만나는 때가 좀 기다려졌고 재밌으니까 정말로 그냥 아이들도 저를 놀리고 저도 애들을 놀리고 그렇게 막 툭탁툭탁 대고 친한 사이가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럼 놀이 기획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공부요. 부딪혀야 할까요? 일단 놀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좋죠. 기술과 태도가 있다면 이제 태도가 먼저이지만 그러나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되죠.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뭔가 제안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있는 놀이를 같이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뭐 놀이 방법들, 놀이들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또 알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만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아야죠. 아이들을 만나야만이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조금 더 자기의 스킬을 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이를 더 깊이 안다고 해서 사실 스킬이 업되는 건 아니죠. 이 놀이를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힘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운만 말씀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또 아이들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런 얘기 했지만 이 일 자체가 가진 힘도 놀 일을 지속하게 해준 것 같아요. 매번 같은 것을 반복하지만 왜냐면 놀잇감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서 진행하고 반복이지만 이게 기계적인 반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예, 매번 새로운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아 이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아 잘 해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또 가진 분들이 놀이 기획자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고기가 아버지가 된 후에 놀이 기획자로서 일하는 태도에 혹시 변화가 있었나 이 부분도 궁금했거든요. 아빠가 된 후에 고기는 다른가요? 더 힘이 듭니다. 체력적으로. 그거 외에는 글쎄요. 크게 차이는 못 느낍니다. 오히려 아이가 더 차이를 느낄 것 같은데요. 마치 본인이 홍길동 같은 존재가 되었을 테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제 부르지 못하는 때가 됐거든요. 아, 같이 참여할 때? 프로그램에 따라오게 되면 아빠가 아니야, 고기야 라고 얘기하고 그럼 아빠라고 안 하나요? 네, 곧잘 따라해요. 그 정도 이제 이해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태도 대하는 태도는 아빠를 대하는 태도죠. 고기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럼 집에서도 고기라고 부를 때가 있나요? 아니 집에서는 끝나면 바로 그 전환이 됩니다. 와, 이제 아빠야라고 물어봐. 뭐 놀이 기획자의 아들로 뭐 태어난 숙명을 받아들여야죠. 아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놀수저를 타고났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제 아버지가 놀이기획자고 워낙 그 주변에 아이들과 잘 논다고 정평이 나신 분이니 아이가 얼마나 잘 놀면서 잘할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두 가지 길로 나간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아 그래요? 네. 한쪽은 아주 반듯한 길로 가고 한쪽은 아주 어긋나는 길로 간다. 네, 놀이 기획자 아들도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네, 아주 잘 놀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다시는 노는 데는 따라가지 않는다 뭐. 근데 여태까지는 아주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때가 되면 아마 이제 같이 안 다닐 거야 할 수도 있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빠 놀다 와, 난 집에 있을게. 네네네, 그렇죠. 난 딴 거 하고 놀게 뭐 이럴 수 있죠.
제가 물 놀이기지와 그 여름 바다기지 참여했을 때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저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놀고 싶은데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으로 불러버리면 같이 놀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고기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맡고 있는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아닌데 아이들과 어른이지만 뭔가 친구처럼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아이들이 친구처럼 놀지 않죠. 그 놀이터에 가서 한번 볼까요? 성격이 아주 이렇게 적극적이고 쾌활한 친구들은 와서 뭐 이렇게 같이 놀자 뭐 이렇게 하지만 조금 수줍어하고 그런 친구들은 그냥 혼자 미끄럼틀 타고 예, 혼자 그네 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에 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그런 스파크들이 다 저는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한 번, 두 번 더 많아지고, 이제 기회가 생기고 이러면 깊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둘 사이에 뭔가 주고받음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가서, 친구처럼 놀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어른들의 욕심일 수 있죠. 맞아요. 친구가 되어가는 시간인 거지, 친구처럼 놀 수는 없죠. 네, 저는 좀 네.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 그러려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먼저 뭘 해야죠. 아이들이 어른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고마운 일일 수 있죠. 맞아요. 네,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한테 뭐라도 뭘 얘기하고 싶구나. 그렇게 조금 생각을 틀어서 이렇게 보면 그 아이랑 가까워질 기회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 나 선생님 하기 싫은데 그냥 고기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툭 던진다든지 뭐 대꾸가 없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면은 아이들한테 대화를 어떻게 걸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게 됐네요. 이게 저도 자꾸 이제 배운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만나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글 중에 프랭클린 효과라고 그게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도움을 준 사람이 훨씬 더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날 도와줘, 나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최근에 이제 저 그걸 보고 나서 다음에 가서 어떤 친구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왔는데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을 써서 그 아이랑 한번 가까워져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프랭클린 효과였어요. 나 좀 도와줘. 예. 질문을 하시니까 그게 지금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또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뛰어놀고 도구를 가지고 놀고 이럴 때 고기는 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시나요? 저는 놀면서 다치자 주의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정도의 문제에 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다치는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안전에 대해서 상처가 나고 뭐 조금 긁히고 조금 뭐 타박상을 입는 수준이면 저는 그러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는 쪽입니다. 이걸 뭐 이제 놀이를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을 이렇게 개념들로 막 정의하면서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프로그램 현장에서는 크게 해롭지 않은 거라면 그냥 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피하는 법을 그러니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영어로 하면은 danger 있고 harm이 있잖아요. harm 한 거는 제거가 필요한 거죠. 근데 danger 한 거는 좀 두자라는 건데 저는 뭐 그렇게 그걸 어떻게 딱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 이제 싶어요. 사실 그런 사례들은 몇 가지를 댈 수 있죠. 뭐 갑자기 못이 팍 튀어나와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뭐 없애야죠.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되게 상황주의자 같은데 가서 이제 저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고기가 장소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애초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 제가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주 안전한 곳보다는 조금 덜 안전한 곳을 선호하는 편이고, 매우 부드러운 장소보다는 좀 조금은 거친 그런 공간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고기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나누고 있고, 저도 뭐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는데, 첫 번째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질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와 별개로 많으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보다 양을 더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놀이 질량의 법칙이라고. 놀이의 질은 양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놀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야, 우리 이번에는 야, 여기 재미없네. 저기 가서 놀자. 뭐 실제로 지금 놀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안전하게 놀고 뭐 편하게 놀고 없으니까 이제 자꾸 놀이터 얘기들이 나오는 걸 텐데, 많으면 좋은 거. 그다음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게, 놀이터가 너무 천편일률이니 조합놀이대에 다 똑같은 것 같으니 좀 더 또 다름이 있고 새로움이 있는 것들을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통합,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뭐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더 놀기 좋아하는 놀이터, 더 많은 놀이터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의 놀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또 안 좋고, 그러나 저는 지금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잘 놀 수 있다, 사실. 그걸 우리가 잘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그것들을 막 다 뜯어 고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비용을 좀 덜 들이더라도, 그리고 그런 시도들을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공공이 좀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또 앞으로의 놀이기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또 고기가 놀이기지를 통해서 또 해보고 싶은 새로운 시도나 도전이 있는지, 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있나요? 사실 지금 장기적인 전망은 갖고 있지 않고 당장 다음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야 할까, 그러면 좋을까, 좀 이거 생각하기에도 조금 지금은 벅차기도 하고 이래서, 다른 이제 외부 일정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장 뭐 다음 달에 뭐 할지 시도할지 이제 이것만 해도 사실 설레기도 하거든요. 다음 달에 뭐 하시나요? 다음 달에는 노을 기지를 할 겁니다. 노을 기지. 노을 기지. 여기서 노을을 보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의자가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의자를 같이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노을이 좋은 곳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놀다가 노을이야. 그러면 만들었던 의자를 탁 두고 거기 착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는. 대박이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우리가 되게 아름답지 않을까. 그러면 1인 1의자인 건가요? 네. 안 만들 사람은 그냥 들고 오면 되고요. 만드는 거는 나무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을을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일상과 같은데, 내가 만든 의자에 앉아서 노을을 본다는 게 되게 어른으로서도 참여하고 싶어지는 또 그런 모임이네요. 오십시오. 저 오면은 의자 하나 같이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른용 의자도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기의 이름인 고길희를 봤을 때 이름이 코끼리 같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고기를 만나기 전에 고기의 아내인 레아를 먼저 만났었죠. 레아가 고기를 소개할 때 코끼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끼리를 그렇게나 좋아하신다고? 되게 재밌는 분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놀이기지에 왔을 때도 코끼리 관련 책들이 많아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고기가 왜 코끼리를 그렇게 좋아할까? 대체 코끼리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일단 이 좋아한다의 정도를 딱 얼른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막 엄청 푹 빠져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 앞으로 더 좋아하고 싶어졌다, 이 정도예요. 더 좋아할 거고. 사실 어떤 코끼리를 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실제를 한참 지나서 봤어요. 언제쯤 보셨죠?
한 30살 지나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네. 네네. 예, 그러니까 코끼리 글자 때문에 좋아했어요. 글자 한자 때문에. 아, 코끼리. 네, 한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글자가 좋았고, 네, 상상. 그래서 상상이라는 글자의 한자를 보니 뒤에 코끼리 상자가 네. 있는 거죠. 그럼 코끼리 상자에 이제 사람 인변이 있는 건데, 그러면 코끼리 상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이제 봤더니 해석은 그렇더라고요. 그 옛날 코끼리의 뼈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 큰 뼈는 도대체 어떤 동물이냐, 어떤 짐승이냐, 누구의 뼈냐. 그래서 그 뼈를 보고 뭔가를 막 이렇게 아하. 그려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하다 코끼리 상자가 나왔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람 인변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그걸 마치 보고 있는 게 상상할 상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요 글자가 너무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음에 든다. 상상 좋아. 코끼리 좋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고, 책도 코끼리 제목이 들어간 책을 이 책 재밌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코끼리 책도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럼 그걸 다 이렇게 막 깊이 보고 이러느냐? 절대 아니죠. 그냥 이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호감만 가지고 있는. 아. 네. 하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좋아할 겁니다. 아. 더 많이 좋아할 겁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코끼리의 그 한자가 좋았던 거구나.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의 이름을 만들고 싶었을 때, 원래 이제 고무신학교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쌤쌤으로 했어요. 쌤쌤. 애들하고 쌤쌤 하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조금 큰 애들은 쌤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좀 제가 이런 언어적인 말 장난 이런 거에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약간 중의적이고 좋겠다 해서 이제 쌤쌤을 하다가 이제 진짜 이름 같은 걸 하나 가자. 왜냐면은 별명 말고 진짜 이름 뭔데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니까 네네. 진짜 이름 알려주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진짜 이름을 하나 만들려고. 그리고 그때 고무신이 애들한테 진짜 이름이라 그랬거든요. 고씨에 힘쓸 무자에 삼가할 신, 힘 쓰는 걸 삼가해라. 까불지 말아라. 막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재밌네.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코끼리를 하다가 이제 고기리라고, 고씨에 같은 고씨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독특한 또 한자를 쓰고 싶으니까 길할 길자를 쓰면은 이건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또 너무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래 길자는 그냥 쓰고, 희는 그러면은 뭐 빛날희 뭐 이런 발그리 이런 거 쓰니까 이건 좀 다른 거 써야겠다. 진짜 이름처럼. 네. 그래서 옥편을 찾아가면서 이제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눈동자 희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래서 기쁜 눈동자 나도 만들고 막 스스로 막 기뻐가지고 명함을 만들 때 일부러 한자를 넣었죠. 막 일부러 진짜 이름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저 아는 분은 어르신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성이 고씨셨는데 몇 년, 4, 5년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도 그 어르신은 제가 진짜 이름이 고기리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같은 고씨여가지고 더 좋아했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녹음이 어떠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재밌었습니다. 뭔가 질문들이 대답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얼른 또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좀 있고 선뜻 뭐 이렇다 이렇게. 또 제가 그리고 그렇게 막 그 확정적인 답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닐까? 네.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런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확신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인터뷰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들으면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강소파 친구분들 전 세계에 계시거든요. 많진 않지만 Hello everyone. Thank you so much. 친구분들에게 좀 마무리 인사를 해주실 수 있는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다 들으신 것 같은데 언제든 이곳 신성길 20일 제주시 신성길 20일입니다. 이곳에 지나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십시오. 제가 강소팟 친구들은 매우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문 열고 들어온 순간 되게 어색한 공기가 흐를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놀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놀이기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놀이기지를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는 느낌, 다시 대화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좋아요. 네네. 친해지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어쨌든 제가 놀 일을 하니까 그 일을 좋아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대화를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 문 열고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제가 더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강소팟은 39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팟이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8월에 강소팟 1주년을 맞이하면서 매주 업로드를 하겠다고 떵떵거리면서 후원 장담을 했는데 바로 결방을 해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희가 저번 주에 녹음을 안 한 건 아니었죠.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드라마 더 베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를 준비했고 열심히 녹음을 했어요. 보통 저희가 한 에피소드당 녹음을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보통 하거든요. 그걸 잘 편집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은 3시간을 녹음을 했는데도 끝을 내지 못했고 빌려뒀던 공간에 시간이 다 끝나서 다음날 추가로 1시간 정도를 더 녹음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은 다른 길로 계속 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이게 정돈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전하고 싶은 더베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도 그랬던 것 같고 어찌 보면 준비가 부족했던 걸 수도 있고 혹은 더베어를 다룰 만큼 저희가 아직 실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더베어라는 작품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한 스토리라인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진 매력이 너무 다채롭다 보니까 뭔가 한 겹을 까면은 또 한 겹이 있고 너도 있었어? 너도 있었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미로에 갇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매력 포인트들 그리고 캐릭터들의 성장기를 풀어야 할 수 있을지 제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녹음을 끝내지 못했던 게 금요일이었고 추가 녹음을 했는데도 완성하지 못한 게 토요일이었어요. 저희가 일요일에는 강소팟을 발행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바튼 일정으로 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더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든 발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부담감에 이제 짓눌려 버려서 멘탈이 둘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공지 드리지를 못한 채로 결방을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강소팟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강다님께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더베어에 진 것 같다.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도무지 마이크 앞에서 말이 안 나온다.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걸 원하는 만큼 못 해내는 게. 맞아요. 그 더베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 안에 캐릭터들이 여러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다루는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저희 두 사람이 또 트라우마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더베어가 대단하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발행하는데 실패했다 해서 끝나는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강소팟 원래 35화가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이후 한 일주일 정도 동안 강다님과 함께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이 에피소드를 발행하지 못한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야 할까? 앞으로 우리는 강소팟을 어떤 마음으로 발행해야 할까? 각자가 저희는 또 창작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또 어떤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좀 다양한 생각을 나눴고 그냥 이거는 짧고 굵게 죄송합니다. 강소팟 발행 못해서 양해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좀 깊고 자세하게 컨텐츠로 다뤄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행될 강소팟 36화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더베어 에피소드에 실패하면서 했던 생각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자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그때마다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실패를 겪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은 알고 보면 나에게 맞지 않았구나. 나는 또 다른 시도를 해봐야겠다. 좀 이런 과정의 반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음 에피소드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 또 강소팟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강소팟 34화 나를 나답게 하는 선택 결혼에 대한 강단과 소신 에피소드에 지키미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단 소신님의 기쁜 날 축하드립니다. 저도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들었어요.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소신님의 결혼 역사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아주 오랜 옛날처럼 3, 4년마다 헤어지지 않고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저도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 더 저답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세대,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정의를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들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감사합니다. 지키미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에피소드가 지키미님 결혼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강소팟 34화를 다시 들어보는데 결혼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정말 흥분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해서 좀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은 에피소드에 보라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결혼 에피소드 정말 기대했어요. 올려주신 결혼식 영상도 함께 보며 두 분이 자기 자신과 서로를 잘 알고 존중하기에 할 수 있었을 단단한 다짐에 더욱 뭉클해지네요. 결혼은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일과 같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저도 강단과 소신님처럼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보라님이 댓글에서 언급해주신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 영상은 강단과 소신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34화를 준비하면서 추억에 잠겨가지고 옛날 결혼 영상, 사진들 이런 걸 좀 꺼내봤어요. 근데 이 결혼식 영상이 참 재밌더라고요. 남겨두길 잘했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다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한 편집을 해서 강단과 소신 채널에 올려뒀는데요. 거기 댓글들이 아주 재밌어요. 일단 너무 웃긴 게 다들 우세요. 막 엉엉. 근데 참 신기한 게 왜 결혼식을 보면 눈물이 날까요? 저는 부모님과 자식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좀 울컥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닐까. 아닌가? 일단 남이 우는 걸 보면 좀 따라 울게 되는 게 네. 인간의 심리가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그 가족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가족의 여러 히스토리들이 떠올라서 더 울컥한 거 아닐까요? 일단 결혼식이라는 게 무언가에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관계에 대한 헌신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헌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누군가가 무언가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을 보는 감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댓글에서 사람들이 왜 이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냐
이 결혼식에 정말 가고 싶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사람들이어서 너무 웃겼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은혼식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한 번 더 해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더 하면은 또 다들 안 오시겠죠. 맞아요. 오늘은 15년차 놀이기획자 고길희님과 재밌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